음모 모티브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다 아니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재상에 따라 처리된다.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개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전해진 데서 상하관계에 있는 음모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그 글이 베슬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의 시작으로 이해됨을 알 수 있군. 해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부인은 어젯밤일로 여씨를 늦춘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출입하고 지금 기역과 니은을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서 질책, 안전을 동, 호의, 경솔한 염려, 정보를 불신, 오해, 위험을 받은 뭔가 불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정보를 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석파, 상서, 여씨, 양부인, 소씨. 석파, 상서, 여씨, 양부인. 중력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 근데 여기 화씨 없으니까.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의 여의 계용단을 먹고 화씨로 동갑에 나타나자 상서는 신유나 소씨, 은함의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신복을 찾았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몸이 흩어진 후 상소의 소모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오다. 석파가 취해 실현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 석부인은 비단을 것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온단에 이르러 옵고할 나로 불러 무엇하느뇨? 내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며 말 후일은 그런 말에 마소서 하니 석파가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니 양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였고 요군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왈 운전을 도모하는 거 아니고 호의도 아니고 정보를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치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여 말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요.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만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3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행동을 말고 과실로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가리를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서 한 무제와 타자를 이간했던 일이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네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의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니 석씨가 마침 병에 나서 문 안에 불참함에 시녀 개성에서 청소시키니 개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이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자 말하고는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보니 그 글의 품은하니 흉악하여 참아보지 못할 바이로다.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라보지 못할지라. 양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말 너희들이 이 일에 누설한즉 죽을지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개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무나 애색하지 않더라. 시녀가 여씨 신복 미양을 가리켜 아리되 상소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미백산하여 사시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대. 상소는 홀로 눈을 들어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부어 두 알씩이 나누어주니 진짜와씨 녹이 가득하여 먹고 할.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리랴. 이 굳이 내 얼굴에 대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폐약을 떨려 하느뇨. 상소할. 어지럽게 굴지 마라. 진짜와씨는 화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소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고는 윤씨 웃고 할.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붙도다.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뭘. 군자 있는 곳에서 요란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주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정부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려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을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괴교를 꾸몄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연씨 두 사람 웃으며 말.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 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다 꿀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의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 여씨를 내치고 개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적절하지 않은 것, 가를 중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와 나의 시어로 적절한 것, 나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로 적절한 것, 동적으로 적절한 것, 가나, 나, 가, 다, 가나다.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하여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원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시골에서 성장한 경우를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해석할 수 있다.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이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치.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 사수 그건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이미 터진 옷을 입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고든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곁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한 것. 다의 우리들에게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나는 가를 읽어보면 강호의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금을 깁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매에 엉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삿갓에 도롱이 입고 새우 중에 홈이 메고 산전을 흠매다가 녹음해 누웠으니 목동의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워다. 대추볼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뱅 구르는 개이 어이 내리는고 술 익자채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뇌는 새다 긋고 들에는 갈 길이 없다. 외로운 배에 삿갓은 저 늙으니 낙대에 마치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나를 보면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는 자신을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건곤에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쨘다 한들 열을 추워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끼워놓고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천문 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에 언제 살피실고 음력 섣달 거이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15,000문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곱게 잠가 동방을 가닿았으니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에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천줄기 원루는 피 대어 솟아나고 반백청정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 소냐. 평생이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들 풀어서 헤어보고 다시금 생각하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매와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은쟁을 꺼내어 원곡을 습hit하니 주연 끊어져 다시 있기 어려워져 차라리 죽어서 자교에 넋이 되어 밤마다 이와의 피눈물 우러내니 녹음 편안한 거 같긴 하네. 그 집은 그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갔다. 석양의 복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똑도륵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이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8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조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간다.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건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과 함께할 사람들이 탄생과 죽음을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사가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잃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백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소설자는 그 이야기를 소설을 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소설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정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문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소설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준다.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과 니은, 적절한 거. 해방 직후 미국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축제를 일으켰던 방산복은 고향에서 온 백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니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준다. 어디? 그러면서 바다봉을 뜯는다. 소설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10,000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내면서 겨우 돈 10,000원이야? 하고 소설수를 다담이 받았다가 휙 내던졌다. 내가 알아? 우리 아저씨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10만원에 불과한 마타다. 100만원 하나 냉겨 먹을 테면서 그래 겨우 돈 10,000원이야? 연병할 자식. 내가 MP한테 말 한마디면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르겠어. 정정으로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하는 줄은 모르고서 이 자식 경 좀 쳐봐라. 정정 따끈하게 대와 날도 천천하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정으로 술이 몇 잔 오락가락 하고 나서였다.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왔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 시작하여 파리로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정건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과 10,000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10,000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폐물과 장만하였다. 남들은 줄인 장차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같은 적배미가 몇 가마씩 쌓였고 반년의 일들은 남들은 고정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진 않는 날이 없었다. XX 경찰서의 경제제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 더욱더 호흡한이었다. 파리로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6개, 고무줄 20걸레, 작가다비 6걸레, 빨래비누 3개짝, 양말 50다, 종종 13병, 설탕 한 부대. 이렇게 있었더란다. 10,000원어치 여편네의 폐물과 10,000원어치 옷금과 비단과 10,000원짜리 저금통은 그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죄다 빼앗기고 집값에 관한 조각도 못쓰게 산삼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왔다. 일병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지리에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자긴들한테 팔할 가까운 토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세였대.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산의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두산은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겨우 벗어나였다. 백두산은 비싼 여관밥을 사먹을까 울적히 거리로 오락가라.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도갈 물건을 도로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이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미스터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리셔서는 어쩌다 눈이 마주치다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뭐 길바닥에서 신기루 장수를 한다던 코핏돌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저 방방 내 삼복입니다. 아 검대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끊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우표여 집하여 식모의 계집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이며 진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해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의 개천에서 용납다고 할 것이지.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제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석치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지 못하였다. 그런데다 이 녀석 언제 적절하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인간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로 부리는 게 분명했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산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하다. 기업가 니은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 소망하는 작가의식 담고 있다. 나는 환영을 통해 대중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에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가에서 차라리 그 미지기회로 가자라는 화제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수수성을 지켜나가는 의식. 공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정되었다는 건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정지. 가에서 기생충의 병리는 자족적인 농경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 주장하는 아이의 주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문화 공동체의 생명력을 떼지어 일렬이 묵묵히 벽돌나는 멋진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
기생충의 생리는 자적적인 농경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치이던 오리지 않은 옛날로 가자. 소스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러운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에 담그고 들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알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너 뺏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물 마을로 돌아가자.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이 이니 배기 전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가졌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기지 맞지 않은 발도둑에 힘달라 그만하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홍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지개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을밭으로 돌아가자.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에는 모두 빛나는 유유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됐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닿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을 묵묵히 벽돌을 달았다.